저번 영상에서는요, 상표권과 지재권을 빌미로 합의금을 노리거나 형사 고소를 하겠다라는 느낌의 협박성 느낌을 주는 이메일에 대하여 완벽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형사 고소는 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응대하면 좋은지, 그리고 경찰을 만나게 되었을 때 꼭 해야 되는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은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 내 명의가 아니라 가족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모두 알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커브에릭입니다. 첫 번째는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입니다. 다짜고짜 바로 경찰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담당 형사가 내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yes question이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로 세일즈맨 또는 이제 세일즈맨 출신들이 특히나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상대방이 모르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제 알지, 뭐 동의하지, 그렇지 라는 식으로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수롭지 않게 분위기상 끄덕이게 하는 기술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끄덕이거나 동의를 하게 되면 갈수록 더 많이 물감 번지듯 동의하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거절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끄덕인 것들 때문에 내가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사실은 상대방의 의견이지만 내가 끄덕임을 계속 했기 때문에 나의 무의식도 내 의견이라고 그 순간은 착각을 하면서 결국에 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화할 때부터 나는 기억도 나지 않는데, 물론 기억이 날 수도 있지만 상표권 및 지재권 관련하여 침해하신 사실이 있으신데 우편이나 메일 받아보신 거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예스 퀘션으로 물어보거든요. 100%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뭐 했죠가 아니라 뭐뭐 했어요? 라든지 뭐뭐 했니? 라고 물어보지 뭐뭐 했죠? 라고 안 물어봅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 뭐뭐 했지 라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소에 테이킹을 굉장히 잘하는 성격의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전화를 받자마자 형사 또는 이제 수상한 느낌이 나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요? 관련 자료를 혹시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걸 받아봐야 확실하게 좀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지시 느낌이 들지 않는 지시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테이킹을 내가 조금씩 이제 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은 형사가 네, 일단 그거 받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빠르게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끊으실 때는 제가 지금 바로 미팅이 있어서 또는 뭐 약속이 있어서 라고 하시면서 끊으시면 됩니다. 이때 자료를 형사님께서 못 준다, 뭐 안 된다 그러시면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안 된다고 만약에 말을 했을 때 진짜 안 되는 게 있고 거절의 의미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비행기 또는 호텔 투숙객으로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비행기에서 이제 스튜디어스가 레몬 또는 토마토 주스 중에 뭘로 드릴까요? 이럴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콜라로 주세요. 또는 콜라 있나요? 왜?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호텔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수건 더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있나요? 라고 하지 않잖아요. 수건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어썸티브라는 또 세일즈 화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차피 조사를 결국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합당한 증거와 그 사실 여부를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확인을 뭐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처음 전화가 왔을 때 사실 여부 증명을 이제 우리가 경찰 수사관에게 요구를 했죠. 첫 번째로. 그러면 관련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주었겠죠.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여러분 할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확인하자마자 해당 형사에게 먼저 전화를 거실 필요는 없고요.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통 이때 지방에 계신 형사는 자신의 지역으로 와야 한다라고까지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처를 잘 못하시면 여러분들의 이동 시간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려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으로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만약 서울권이라면 어쨌든 웬만해서는 서초에 있는 서초 경찰서로 호출을 할 겁니다. 이때 바로 알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많은데 제 사무실로 와 주실 수 없나요?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시고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럼 제 사무실이 있는 지역에 있는 파출소로 와 주실 수 없나요? 까지도 물어보세요. 테이킹을 최대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된다 그러면 넉넉히 2주에서 3주 뒤로 잡으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빠르게 못 잡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이제 왈가왈부 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지금 새로운 법인을 내고 있고 각종 서류를 떼고 있으며 홈페이지 제작을 하고 있고 랜딩 페이지에 코딩에 상세 페이지 제작에 직원 교육에 시스템화에 너무 정신이 없다. 이렇게 업계 용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있는 지역구가 아니라 서로 잘 합의가 된 파출소 하지만 이동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으로 결국에는 잡히게 될 텐데 바로 그냥 한 2, 3주 뒤로 연락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국에 보기는 봐야 하니까요. 세 번째, 자 이제는 전화통화를 통한 약속 잡기는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만나봐야 되겠죠. 형사님을 만날 때는 이 네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1번 자세를 꼿꼿이 한다. 2번 상대방의 예스 퀘션에 항상 주의한다. 3번 톤 오브 보이스를 지킨다. 4번 타임 리미트를 정한다. 1번 자세를 꼿꼿이 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제가 문제가 결국 되지 않고 무산 처리가 될 거라고 미리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죠. 그러니 이걸 믿으시고 당당하게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대 스킬, 즉 파이트이기 때문에 어깨를 수그리면 실제로 심리적으로도 기가 죽고 목소리도 작아져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죄가 없어도 죄를 뒤집어 씁니다. 상대방의 인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런 태도를 가지면 형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목소리를 깔면서 말을 하는 형사예요. 더하면 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2번 상대방의 예스 퀘션에 주의한다. 예스 퀘션을 정말 쉬지 않고 남발할 거예요. 이때 무조건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걸 최대한 삼가하시고요. 한마디 한마디 집중하셔야 돼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얼버무려야 되는 것들은 끝까지 얼버무리세요. 그것 또한 확실한 대답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프레임을 씌우는 공격, 즉 내가 위험에 빠지는 질문을 하면은 더 큰 카테고리로 논점을 흐트리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범죄인 거 아시죠? 라고 물어보면 이게 범죄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100만 명의 자영업자, 셀러 모두 범죄인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카테고리로 돌리시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예시로는 친구끼리 대화할 때 친구 A가 우리 집 강아지는 너무 귀여워. 그럼 나는 원래 모든 강아지는 다 귀여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야, 넌 왜 이렇게 처리 안 되냐? 야, 원래 남자들은 처리 안 들어. 또는 왜 여자들 마음은 갈대 같냐? 야, 원래 사람 마음은 갈팡질팡해. 이런 느낌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3번, 톤 오브 보이스를 지킨다. 이 톤 오브 보이스가 뭐냐면요. 바로 상대방이 말하는 톤보다 딱 한 톤만 높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것 같은 크기로 평소에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쥐죽은 느낌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딱 상대방이 말하는 톤과 한 톤만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무의식 중에 여러 가지 심리가 작용하면서 테이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상대방의 말투를 비슷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만 신경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장하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말투를 따라 하잖아요. 특히나 목소리를 까는 수사관의 목소리를 따라 하면 같이 차분해지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투를 따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번, 타임 리미트를 정한다. 정확한 타이밍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으로부터 딱 1시간 뒤에, 아니 몇 시 몇 분에 여기서 딱 출발을 해야 된다 까지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발을 해야 되는 그 이유까지는 세세하게 물어보지 않으면 먼저 대답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을 같이 조사실로 걸어가면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 딱 보자마자 바로 말씀을 드리셔도 되고요. 또는 조사실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려고 딱 앉았을 때 말을 하셔도 됩니다. 미리 도착하셔서 책도 읽고 커피 한 잔 시키시면서 여유롭게 행동을 하세요. 이럴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좋습니다. 차가운 음료를 마셔야 뇌가 차갑게 상황을 인지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제가 왜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서 말을 하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에 이 말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몇 시 몇 분에 가야 한다는 말을 못해, 그러면 기회를 놓치면 끝났다라고 생각하실까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을 때 아무 때나 하지만 꼭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은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말을 해놔야 1시간 안에 이 지루한 조사를 끝낼 수 있을 뿐더러 빨리 내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도 있고 더 많이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죠. 시간은 뭐죠? 돈이죠. 자, 그래서 왜 가야 하냐고 미리 먼저부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이유는 숨겨두었다가 물어볼 때만 대답을 하십니다. 미리 미주알 고주알 말씀을 하시면 내가 거꾸로 변명을 늘어놓는 것처럼 되면서 테이킹을 빼앗깁니다. 또는 거짓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정말 중요한 사람과 미팅이 있다, 깜빡했었는데 날짜와 시간이 공교롭게 지금밖에 안 돼서 겹치게 되었다 라고 하시고요. 아니면 실제로 그 시간에 약속을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더 자연스럽게 행동이 가능하시겠죠. 말씀하신 시간이 가까워지면 시계를 자주 보시면서 저 이제 딱 5분 뒤에 정말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오래 걸리시면 나를 한 번 더 잡으시죠? 더 이상은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제 급하게 내용 정리를 하고 형사가 프린트를 하고 손 지장을 할 겁니다. 어떤 프린트를 하냐면 지금까지 서로 질문하고 내가 대답한 내용들에 대해서 맞게 타이핑을 했는지, 내가 한 말 그대로 타이핑을 했는지 그냥 쭉 타이핑을 다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지장을 찍는 거예요. 정해진 건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여러분이고 형사가 그 조사 시간을 나의 동의 없이 무제한할 수 있거나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속 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임 리미트를 하려면 조사 받을 때 받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미리 준비와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4번째,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구조에 대해서예요. 위탁이면 위탁, 구매대행이면 구매대행, 소싱을 하는 방법부터 구매대행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소매업과 차이점, 그리고 반자동 프로그램이나 수동 또는 대량 중에 그냥 반자동이나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쓴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대량 등록 프로그램은 완전히 내 고의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또 말하면은 실제 그 결제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반자동이면 소싱을 할 때 우리 회사는 지재권을 필터링하는 업무가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고의성이 없는 부분에 집중해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리적이시라면 아예 침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에 대해 논리가 사실이든 아니든
논리가 있으면 인간은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사업을 하는 본인인지 떠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 같은 곳에 갔을 때 담당자가 마치 궁금하듯이 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거든요. 사실은 하나도 안 궁금한데 대답을 쉽게 꺼내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척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만약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가족이 대신 자기 사업인 것처럼 직접 가셔야 되고 직접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아주 많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연습을 해도 자기 것이 아니면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티가 나도 넘어가 줍니다. 하지만 티가 안 나는 게 제일 좋겠죠. 사실은 내 사업이 아니다라는 말이 목적까지 차올라도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평소에 테이킹 능력을 길러 놓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스스로 주체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쵸? 그래서 형사고소 관련 메일을 받고 조사를 실제 받기까지 1년에서 1년 반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 인간 본성, 심리에 관한 책 20권과 협상에 관한 책 20권을 읽으시고 꼭 내 생활에 실제 적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눈빛과 눈 위치, 태도, 목 넘김, 표정 같은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감정은 거의 90% 이상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내가 이 단어를 썼을 때 상대방의 반응과 또 이 단어를 썼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보시면서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옛날에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뭐 잘 들어주고 무조건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해줘야 한다, 이런 말이 한참 떴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무런 심리학적 근거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지식 없이 그럴싸한 말로 포장된 가짜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은 저런 태도를 가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무조건적인 공감을 해준다고 해서 나를 더 신뢰하거나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이해는 하되 자신만의 확실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응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잘 들어줘야 하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서 공감을 해주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할 말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좀 더 나에게 테이킹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겠죠. 들을 때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 가치관 집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과 친구 사이에서는 센스를 얻을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재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중국 구매 대행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